땅의 방향을 봤을 때는 바다뷰가 지금 한 80% 서양, 20%는 북향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디자인을 하는 원론이 있어요. 저만의 철학이 있는데 그 지역의 특색을 조금 이용을 해야 되고 공감대를 자아내야 되고, 특히 상업 공간이라는 것은 그 지역 사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제가 디자인을 할 때 우선 그 지역을 분석을 해요. 우리 땅의 방향을 봤을 때는 바다뷰가 지금 한 80% 서양, 20%는 북향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지 면적하고 막 좀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이제 서치를 하고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보면은 이제 뉴스나 이런 지역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이제 거기 아시는 내용처럼 나폴리 골프장 이래가지고 18홀 골프장이 지금 들어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24년 11월 달에 준공을 해서 시범 라운딩을 할 거래요. 그 골프장에. 네. 그래서 그 골프장 안에 객실이 있는데, 리조트가 있는데 20평, 40평, 60평, 80평, 120평 좀 다양하게 객실을 넣어두겠다라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 골프장 그 리조트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집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리조트 시설과는 좀 차별화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했고요. 그리고 9월쯤 되면 거제 둔동면에 포도축제를 하더라고요. 포도축제를 하는데 쭉 행사를 보니까 전통 민속놀이를 한대요. 네. 둔동면 포도축제 전통 민속놀이,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 전통 민속놀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민속놀이를 뭘 할까 해서 쳐보니까 오광대라는 영등 오광대라는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유튜브에 떠들어가서 영등 오광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요.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등 오광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각 지역별로 이제 오광대 행사를 하는데 지역별로 이름이 틀려요. 마산 오광대, 무슨 오광대 했는데, 이제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영등 오광대라고, 이제 그 오광대 행사를 진행하는 행사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인터뷰 내용을 좀 따보니까 오광대 뜻이 경남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놀이마당이라고 하고요. 시작은 합천 초계리 반마리에서 했고, 마산, 통영, 고성, 거제, 낙동강을 기준으로 동소로 나뉘어서 이제 놀이를 하는 그런 행사랍니다. 그리고 이거 오광대라는 게 양반들의 핍박 속에서 오광대를 통해 양반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행사고, 풍자를 하는 그런 놀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오광대를 읽어보니까 이게 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오광대를 또 파고들어요. 제가 또 그 뒤로. 왜냐면 어제 와이프가 출산을 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어제 와이프 출산을 해가지고 밤새고 왔어요. 아니, 다둥이 아빠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래, 국가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하는 원론이 있어요. 저만의 철학이 있는데 그 지역의 특색을 조금 이용을 해야 되고 공감대를 자아내야 되고, 특히 상업 공간이라는 곳은 그 지역 사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건물이 돼야 되고, 또는 좀 더 나아가서는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거제면은 거제시에서도 관심 있게 뭔가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고, 그 지역에서도 좀 소통이 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행사들을 하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를 저는 검색을 많이 해서 알아본단 말이죠. 땅의 형태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막 신문을 읽다가도 확 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엄청 수천 개의 글자 속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것들만 탁탁 뽑아낼 수가 있어요. 키워드를. 사람마다 그게 틀릴 거예요.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건물을 만들어내면
또 저만의 어떤 DNA를 가진 건물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전통 민속놀이에 꽂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모광대, 영등 모광대라는 게 있고 오페라나 이런 거는 1장, 2장, 뭐 이런 1막, 2막 이런 형태로 가는데 전통 민속놀이는 1마당, 2마당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마당까지 있어요. 5마당까지. 5마당까지 제가 그 대사를 쭉 다 읽어봤거든요. 그 전집을 사가지고. 네. 읽어보니까 요약해서 보자면 1마당 같은 경우에는 오방 신장 무 마당이라 해가지고 이제 뱃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이제 바깥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식적인 마당이고요. 2마당 같은 경우에는 사자 보수 마당이라 해가지고 작은 사자 두 마리가 있는데 그거보다 좀 큰 사자가 나타나서 그 작은 사자를 먹어요. 잡아먹어요. 근데 또 보수가 나타나가지고 그 큰 사자를 죽여요. 약육강식을 풍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고 이웃하고 더불어서 이제 잘 놀아 잘 지내라 라는 뜻이 이 마당이고, 3마당 같은 경우에는 문둥이 마당이라 해가지고 양반 집안의 자손인데 얼굴이 문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이 되면서 죄를 짓고 했던 그 죄의 대물림으로 이제 문둥이가 됐다라는 식의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4마당 같은 경우에는 양반 말뚝이 마당이라 해가지고 양반이 아닌 것들이 양반 행세를 하고 그 양반 행세를 하는 애들이 실제 양반보다 더 악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 행세하면 이웃을 괴롭히는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진짜 양반이 탈을 쓴 그 양반을 괴롭히는 그런 마당이고, 5마당은 좀 웃겨요. 이거는 처가 있고 애를 놓고 저기 출장을 가서, 지금 말로 출장을 가서 저기 첩을 데려와요. 첩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와 첩의 갈등을 그리는 내용인데, 옛날에는 이게 다른 지역의 오광대는 첩이 죽는데요. 마지막에 놀이 마지막에. 근데 여기는 양반이 죽는. 그리고 첩 갈등이 일어났는데 둘째 아들, 첩에서 나온 아들이 처의 아들로 등재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다 하다가 그 첩의 아들에 대해서 DNA 검사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 첩의 아들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씨가 아닌 거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괴로워서 죽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1마당부터 5마당까지 제가 정리를 딱 해보니까 1마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정과 편안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건물 지을 때 밖이 조금 거친 면이고 안은 조금 편안하게 극적인 면을 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막 정리 종합을 해요. 제가 이게 좀 오글거리지만 디자인이라는 게 이런 키워드 하나하나들로 이제 건물이 디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그려내면 의미가 있고 스토리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이 조금 오그라들긴 하지만 제가 그냥 글을 짜집기해요. 밤에 혼자서.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스테이 이름을 제가 지어보려고 계속 이거 영등 오광대에 심취해 있다가 각 마당에 앞 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을까 해서 이제 지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엉망인 거예요. 오사문양영 이렇던데 그렇다면 그냥 영등 오광대 스테이라고 하는 게 안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 우리 오케스트라나 이런 걸 보면은 청중과 그리고 연주자는 딱 구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는 그 구분이 없어요.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셉션에서 각 호실로 들어가든지 각 호실 간 어떤 공용 공간이 있으면 그 경계 구간을 조금 모호하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 또 이제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이름을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게 마스크잖아요. 영등 오광대라는 게 마스크잖아요. 얼굴에 탈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탈을 쓴다는 의미는 자신을 조금 숨긴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조금 오그러들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 가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가식이라는 게 나쁜 뜻이든 좋은 뜻이든 이런 것들 떠나서 본인의 마음을 숨겨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사회에 나오면. 그러면 우리 스테이에 오면 조금 그 탈을 벗어 던지고 좀 편안하게 놀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스테이에 가면 어떡하지 하다가 그 가면이라는 게 마스크잖아요. 그래서 스테이 가면으로 하면 어떨까? 근데 그 가면이 마스크라는 뜻도 있지만 그곳에 가면이라는 뜻도 있어요. If I go there라는 그곳에 가면 이 탈을 집어 던지자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가면을 집어 던지자,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정말 안식처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스테이 가면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또 옷구들도 좋고 그 뜻이 If I go there라는 뜻 자체가 그곳에 거기에 가면 어떤 곳에 가면이라는 뜻이니까 그 가면과 마스크의 가면이 중복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분명히 if I go there라고 해가지고 그곳에 가면 이곳에 가면 좋은 의미로 이제 안식처의 의미로 사용할 테지만 우리 건물 위에는 마스크가 막 조형물이 있는 거예요. 쇠로 된 마스크를 막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가지고 건물 옥상에다가 그 가면을 탁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등우광대에 보면 이게 애처로움을 그리는 내용도 많아요. 바다의 무사기한 이런 것도 있지만 일하러 간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고 남편을 기다려주는 그 처의 어떤 애처로움 그런 것들을 조금 담아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또 건물의 방향이 땅의 방향이 서향을 비추고 있다 보니까 애처로움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햇빛의 색깔이라든지 그러니까 해가 뜰 때와 질 때 뜰 때는 에너지 넘치고 좀 에너제틱하고 새로운 시작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거라면 노을이 질 때는 뭔가 하루도 마감하고 조금 잠잠해지는 그런 감정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온단 말이죠. 근데 입실 시간이 요즘에 3시에서 4시로 바뀌는 거 아니죠. 지금 4시로 바뀌고 있어요. 입실 시간이 3시든 4시든 그 시간대쯤에 우리 스테이에 오면 가면만 건물이 둥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노을과 노을빛하고 그 가면하고 섞여가지고 굳이 가면이라는 상호를 안 달고도 저기가 가면인가 보다 스테이인가 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거기 가보니까 이 If I go there라는 그런 그 가면이 아니고 저 가면이었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그 가면이 무서운 그런 가면 말고 작가들이 만드는 그런 작품 가면들 있잖아요. 네. 어떤 형태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 도로고 우리 땅이 여기 밑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건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형태의 가면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 뿔 그려져. 얼굴 조형의 가면을 올리면 일단 건물이 안 보여요. 네. 이렇게 바라봤을 때 가면만 보여요. 네. 그러면은 저기 뭐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테고 밤에는 여기 조명을 비춰가지고 이 가면이 은은하게 비칠 수 있도록 그 도로가에 은은하게 비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제가 이 앞에서 서치한 내용들을 싹 정리 종합해서 뭐 감성적인 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쭉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디자인을 이제 한번 보는 것 같아요. 이쪽에는 또 쓸 수 있도록 나중에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네. 어느 정도 빼놓은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죠. 네.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인데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 내려오면서도 보이는 공간이 좀 요충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부 수영장 약간 뒷마당이라고 했던 거.